근데 여기서 성과는 무슨 매출 이런 이익이 아니고 주가. 네. 주가에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회사 여덟 8개를 개. 뽑아서 네. 하버드 비즈니스인가 거기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치를 많이 상승시켰는가를 조사한 결과를 낸 책입니다. 책이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CEO의 역할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CEO 역할하고 이제 경영을 잘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의 실적을 잘 내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은태입니다. 좋은 책의 정의를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좋은 책의 정의는 저한테 좋은 책은 뭐 워낙 주관적이니까. 저는 읽기 전과 읽고 후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거. 이게 좋은 책인데 오늘 소개할 이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내 생각이 좀 잘못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이 책은 미국에서 지난 한 3, 40년 동안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네. 성과는 무슨 매출 이런 이익이 아니고 주가. 네. 주가에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회사 여덟 8개를 개. 뽑아서 네. 하버드 비즈니스인가 거기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치를 많이 상승시켰는가를 조사한 결과를 낸 책입니다. 책이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CEO의 역할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CEO 역할하고 이제 경영을 잘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의 실적을 잘 내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60이고 나머지 40은 돈을 어떻게 잘 굴리느냐. 그렇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렇죠. 투자자 같은 그러니까 관점이. 맞아요. 딱 그거예요. 투자자. CEO는 경영자의 관점도 있지만 투자자로서 그 자기 그러니까 자원을 그게 다해야 핵심이에요. 된다. 나는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으세요? 없었어요. 이 책을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 책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외환위기 났을 때 그 월스트리트인가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한국에 왜 도산했는가 할 때 그 제목이 뭐냐면 현금이 게을렀다는 거야. 그렇죠. 캐시플로우. 돈이 네. 게으르다는 거야. 네. 돈이 영양가 있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영양가 없는 데 들어갔다는 건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거는 주로 8개 회사인데 그러면 그 제너럴 다이내믹스 못 들어보셨죠? 이건 방위산업체, 제트기 만들고 이런 회사고요. 두 번째는 캐피탈 시티즈라는 그런 케이블 TV 네. 방송국. 세 번째는 텔레다인이라는 회사, TCI,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그다음에 제너럴 시네마라고 극장, 그다음에 레스턴 퓨리나,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이 딱 8개 네. 회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CEO를 최고 자본 배분가로 정의해요. 너무 중요한 정의예요. 요새 국가에서 밀고 있는 그런 그 밸류업 예. 딱 맞는 그런 텍스트 같은 책입니다. 여기서는 괜찮은 CEO를 3가지로 정의했어요. 넘버 1, 재임 기간 중에 주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일으켜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거나 주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높이 평가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같은 기간 동종업계의 주가 수익률. 동종업계의 주가 수익률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주식시장 전체의 수익률. 이 3가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벤치마크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 뜨끔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난 20년간 계속 주가가 똑같다라든지 아니면 떨어졌다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여기서는 이제 높이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장률 자체보다는 가치가 중요하고 예. 매출액보다는 이익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예. 보잖아요. 그래서 CEO 역할을 3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오퍼레이션, 잘 돌려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캐피탈 알로케이션, 자본을 잘 재분배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좋은 인재를 잘 발굴해서 성장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일단 현금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야. 돈을 벌지 못하면 그거는 뭐 이제 아예 자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여기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빌 앤더스라는 사람이 경영했던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나와요. 근데 빌 앤더스는 아폴로 8호 무주선의 비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군인 출신이니까 이런 방위 산업체거든요. 제트기도 만들고 대포도 만드는 회사의 CEO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야. 때문에 굉장히 방만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조조정 같은 걸 합니다. 근데 그 3가지 기준으로 이제 사업을 정리하는데 1등, 2등 외에는 다 팔아라.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네, 잭 웰치가 그렇죠. 이 책에도 그 얘기가 강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잭 웰치보다 이 사람이 한참 나이가 많거든요. 네, 더 앞서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익이 내지 않는 사업, 원자재 사업 같은 건 정리해라. 세 번째는 잘 아는 사업에만 집중해라.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기준점 그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찌됐건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 되는 데만 투자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극도의 비용 절감입니다. 네, 맞아요. 군살 제거. 군살 제거. 그러니까 여기는 낭비 이런 게 없어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리무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극도의 비용 절감입니다. 또 하나가 분권화예요, 분권화. 권한과 책임을 나눠주는 거.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인가 이런 데는 보니까 직원이 4만 명인데 본사 직원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적죠.
그것도 20명 정도. 그리고 버크셔 해스웨이도 보니까 오마에 변두리 상가 한 층을 쓴대. 가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놀랄 정도래.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도 그 상가 있잖아. 찌글찌글한 상가에 한 층을 현실에 쓴다는 거. 극도의 비용 절감이 굉장히 사실은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네, 또 하나 생각하는 건 ROI 개념을 굉장히 강조해요. ROI, Return on Equity.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돈이 수익을 내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자 역할만큼 투자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주가가 특히 낮았을 때 예. 자사주를 매입해라. 요새 또 우리나라도 좀 자사주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삼성전자잖아요. 10조인가 자사주 매입했죠. 하고 주가가 낮았을 때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렇죠. 예. 그걸 보유를 늘려라. 굉장히 좋은 저는 사실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소각을 하잖아. 소각하죠.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날 그때는 소각할 거면 날 주지. 남다르세요. 역시 그 생각. 나 소각을 한다는 게 불을 태운다는 걸 생각해서 아니 그 아까운 거를 10조씩에다 사서 왜 소각을 했는데 그만큼 무식했는데 이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자사주 매입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재 가치보다 평가가 덜 됐을 때.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번에 10조 원 한 게 지금 어찌됐건 이제 5만이 깨지니까 내가 볼 때는 샀던 것 같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경영자죠 투자자로 간 그런 자사주 매입 같은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재미난 사례는 워렌 버핏이 자주 인용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톰 머피라는 사람이 경영했던 캐피탈 시티즈라는 회사입니다.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 방송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유명한 미국의 CBS 방송국 그 당시에 보니까 한 16배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경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CBS 시가총액의 3배를 주고 팔았습니다. 주가가 30년 사이 181배가 대단하다. 떴었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최고의 이제 경영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하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한 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기보다 떨어져 자사주 매입하고. 근데 회사가 경영을 잘하면 또 자사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걸로 다른 회사에 이런 식으로 계속 경영을 하더라고요. 완전 투자자네요. 그렇죠. 투자자. 근데 엄청 검소한 거죠. 뺑기칠 할 때도 한쪽만 칠하고 안 보이는 쪽을 안 할 정도로 이 사람이. 근데 보면 여기 CBS 사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당시에 CBS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밥을 먹을 때는 꼭 이 리무진이 와서 이렇게 했었고 대부분 다 자가용 비행기로 다니는데 여기는 대부분 다 이코노미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도 이 책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헨리 싱클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운영했던 텔러다인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유명하냐면 이것도 많이 올렸지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개념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전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개념이 없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발행 주식의 90%까지 매입을 했대요. 그래서 가치를 올린 다음에 그거 가지고 회사를 130개 정도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세금 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게 그 교훈 중에 하나잖아요. 세금에 신경 써라. 그러니까 그래서 배당 대신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배당은 세금을 매기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세금을 내냐?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식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게 더 주주들한테도 이익이다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6년간 한 번도 배당하지 않았다. 근데 버크셔 해스웨이도 역시 한 번도 배당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배당주 인기 있잖아요. 주식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은 뭐 배당을 많이 하네. 그래서 하는데 좋은 주식을 생각했잖아. 근데 그게 장기적인 가치라는 면에서는 그때그때 번 돈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버린다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좋은 선택이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난 그죠? 몰랐었어요. 배당 안 하는 사람을 신문에서 가끔 나쁜 회사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책 보면서 생각을 바꿨어. 그렇지. 주주라면은 장기적으로 그거를 보유하고 장기적인 과실을 갖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여기 유명한 이제 해스웨이도 나오는데 처음에 이 회사가 $7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섬유회사잖아요. 그렇죠. 섬유회사를 사가지고 그 이름으로 이제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뭐 30만 불. 몇억 원이죠. 그렇죠. 30만 불. 더 비싼 것도 있고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 주식도. 그 현명한 투자자라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그 책을 보면서 꽂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전체 직원이 27만인데 본사 직원은 23명. 그럼 23명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 분권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런 회의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다. 그죠?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 회사는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 혹시 더 포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영화 봤죠. 그쵸?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분은 보니까 남편이 죽었고 뭐 자살을 했더구만요. 미망인이 경영자가 돼서. 맞아. 이분도 이제 경영을 시작했는데 이때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더라고요. 그러니까 63년도니까 워렌 버핏이 33년생이니까 40살에
만살에 알아본 거야.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초음제 자사주를 매입해야 된다 해서 40% 쌀 때 최저가일 때 엄청나게 자사주를 매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같이 올린 다음에 다양한 곳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휴대전화 사업, 그다음에 캐플론이라는 교육업체에 투자하고 케이블 TV에도 투자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거든요. 경영 내지는 그 비즈니스 자체를 하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기존엔 고정관념이 너무 많이 깨졌어요. 그러네요. 투자자, CEO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배당하는 대신에 오히려 저평가된 회사 사서 회사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 금융회사를 지금 이제 북클럽을 지금 2년 만자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사실 이렇게 지금 경영을 하면서 요새 굉장히 회사 가치를 많이 올렸잖아요.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는 옆에서 이걸 보니까 M사. M사죠. 이 옆에서 이걸 보니까 야 이거대로 하는구나. 그,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되려면은 경영자들이 엄청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라는 것이 본질적인 역할은 자원 배분자예요. 아, 그렇지. 근데 생각할 때 그때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냐면 자원이라는 게 물론 투자도 있지만은 뭐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렇죠. 부서를 어떻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돈을 창출하는 것에 관한 거고 창출한 거를 또 어떻게 해서 가치를 최극대화시키느냐에 관한 거라서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생각하는 힘이 중요한 게 자본에서 돈도 중요하지만 난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CEO들이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이냐.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는 노사분규가 되게 심했거든요. 사장님한테 제가 가끔 따진 적이 있어요. 왜 사장님은 이렇게 중요한 회의 때 안 오시냐. 그랬더니 내가 노조 하는데 시간이 70% 써. 내가 거의 갈 시간이 있니? 그게 30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분이 노조 문제 하느냐고 회사 경영은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렇죠. 난 자본 배분에서 난 이 시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물어봤어. 이 책 유명한 책이 아니잖아요. 이걸 처음에 소개한 사람이 어떤 투자 회사 젊은 그래요? CEO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워렌 버핏만큼 유명한 사람을 미국에서 만난 거야. 근데 이분이 갑자기 책장에 갔더니 그 다 아웃사이더인 거야. 책장 전체가 다. 그 책만 쫙 그 책만 몇백 권을 사다 놓고 네. 한 권을 주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 이게 최고의 책이니까 가서 한국에 소개해라. 자기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원서로 다 읽고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의 CEO들한테 100 몇십 명한테 다 뿌린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읽고 유일하게 읽고 실천한 사람이 M사인 거야. 네. 그러니까 난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 CEO들이 정말 공부 정말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 역할의 정의와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역할 정의가 있으면은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될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일단 CEO들도 읽어야 되지만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투자자들에게도 너무 좋은 읽고 가이드가 그다음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걸 많이 보거든요. CEO들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지표가 현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라는 거야. 현금을 배당에 쓰느냐 아니면 뭐 어디에 쓰느냐 할 때 이걸 꼭 보라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 책을 좀 보고 좀 CEO들한테 이런 것도 소개하고 평가하는 안목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CEO 평가의 안목. 저는 그래서 최근 5년간 봤던 책 중에 저는 이 책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소해야 되고 뭐 군사를 제거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지혜를 알고 있지만 왜 그러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책을 보면 너무 명확해요. 왜냐? 그 돈은 머니 그 자체가 아니라 캐피탈이잖아요. 그렇지, 캐피탈이지. 이게 캐피탈이라는 거의 정의는 그거를 투입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부가가치를 끌어낼 때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캐피탈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캐시라 머니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경영자들이 생각할 때 돈을 어떻게 캐피탈화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군사를 제거할 수밖에 없지. 그러네. 예를 들어 4억에 들어간 돈은 가치를 하나도 못 끌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4억을 호사스럽게 짓는 회사 치고 제대로 된 회사가 많지 않아. M사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베네핏이. 골프장 회원권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차도 부회장하고 사장만 있고 기사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그걸 월급으로 주면서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하라는 거지. 그래야 또 좋은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고 예, 좋은 인재들은 또 캐피탈이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캐피탈. 그들을 맞아네. 데려오는데 쓰고 그들이 또 좋은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데 돈을 써야지. 캐피탈하고 캐시의 차이가 크네. 그죠. 예. 그 생각은 못했었어. 너무 중요하죠. 밸류 애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경영의 명절을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